근데 아까 그 저번에 그 스마트폰 있었댔잖아요. 군인인데 네. 그것도 연료를 몰래 팔아가지고 산 거겠네요. 네, 뭐 연료를 실제 다루는 병종이다 보니까 운전병이니까. 네. 연료를 몰래 조절을 했다가 네.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 사려면 연료를 어느 정도 팔아야 돼요?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지난번 이어서 2019년 8월 임진강을 헤엄쳐서 사품치는 장마철에 넘어온 김철수 씨를 다시 인터뷰할 텐데 들을 얘기가 참 많습니다. 최신 북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근데 가장 뭐니 해도 공군 출신이라는 희소성이 있어요. 이사단 덕산비행장 함흥. 그러니까 북한 지금 공군 전력이 어떤 상태인지 뭐 2년 전에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북한 공군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비행기 과연 제대로 뜨고 있는지, 연료는 있는지, 군 사기는 어떤지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볼 텐데요. 그 덕산 비행장에서 연료 차를 몰았다고요? 네, 제가 연료창 뭐 경비도 쓰고 네. 그리고 뭐 연료 보급도 하고 네, 그런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사들은 대우를 잘 해주죠, 병사하고 달리. 근데 비행사들은 먹을 거는 잘 줘요. 근데 돈을 안 주죠. 돈 안 주지. 뭐 북한 돈 월급 국정 가격으로 주는 그 월급을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비행사는 한 3, 4천 원 받지 않나요? 뭐 3, 4천 원, 뭐 극상 많이 잡아서 10,000원 받는다고 쳐도 쌀 1kg. 근데 쌀 뭐 한 1, 2kg 사면 끝인데 그 돈은 전혀 못 받는 거죠. 옛날에는 뭐 닭고기도 주고 기름도 주고 했는데 그건 여전히 줘요? 최근에도 그건 줘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계란이라던가 달걀도 주고 그리고 버터도 주고 다른데 뭐 사람들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비행사들에 대한 그런 우대는 높은 거죠. 그러면 비행 훈련 같은 경우는 많이 해요? 비행기들이 많이 떠요? 한 2014년 뭐 그때 접어들면서 연유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비행 훈련 횟수가 엄청 떨어졌죠. 그 전에는 비행기가 비행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그때 들어서면서 비행 훈련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더니 제가 넘어오기 전에는 뭐 1년에 그냥 요거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네. 비행기가 1년에 손가락 셀 정도로 뜨면 네. 참고로 북한 공군은 1사단, 3개 사단 있죠? 북한의 공군이 5개 사단이 지금 현재 5개 있어요. 사단? 네. 계속 바뀌니까 나도 막 네, 뭐 헷갈려요. 계속 변동되니까 제가 넘어오기 전에 5사단이 생겼고요. 그리고 6여단이라고 있는데 그게 6사단으로 개편하겠다. 뭐 그럴 때 제가 넘어왔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1사부터 6여단까지 어디 있어요? 1사단은 개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사단은 함흥에 있고 동해방어. 네, 동해방어. 3사단은 서해방어, 황주에 있고 그리고 4사단은 저쪽에 청진 쪽에 있어요. 청진 쪽에서 그거는 교육사단을 맡아요. 비행사들 키우고 하는데 그리고 5사단이 태천 쪽에 경비행기 그쪽으로 우투바 네, AN2기 그거 하는 AN2기. 네. 그건 특수부대 침투용. 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그러면 저 비행기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네. 훈련도 못하고 하면 연료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연료 실제로 없어요? 옛날에 막 물 채워놓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국제적인 무슨 북한에 대한 봉쇄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봉쇄 받았을 때 있었잖아요. 네, 봉쇄 받았을 때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료량이 좀 수입도 못하고 북한이라는 게 다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북한에서 1년 정도 연유 소비하는 양이 대한민국에서 하루인지 이틀인지 쓰는 양하고 거진 맞먹더라고요. 예, 유엔 제재에서 50만 배럴인가 이렇게 승인을 했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쓰는 양이 그만큼 더 진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 훈련을 최근 연간에 들어와선 뭐 못하는 거죠. 거의 못하고 네, 있고. 거의 못하죠. 그러면 비행기가 한번 뜰 때 네.
연료를 어느 정도 소비해요? 비행기 미크 21 비행기가 북한군의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00 정도 3,400리터 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 연유통까지 합쳤을 때 그런데 평시에는 보조 연유통을 장착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00 뭐 제가 앞서 아까 2,500이라고 했었죠. 그게 1,500인가 이렇게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 제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비행기가 연료를 다 만 탑재를 하고 비행기는 연료를 그렇게 안 넣거든요. 뭐 위에 올라갔다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연료가 없어서 추락도 할 수 있으니까 비행기는 연료를 항상 만적재를 하고 올라가는데 그거를 다 태우고 내려오진 않아요. 위에 한번 회전하고 내려와서 그 연료는 배출을 해요. 배출을 버려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걸 안 썼어요. 한번 썼으니까. 옛날에는 그거 뽑아서 뭐 여러 가지 뭐 농기계들에 쓴다던가 아니면 가정에서 그 석유곤로 있잖아요. 그런 걸 썼는데 최근 연간에는 그것도 다 재사용을 해요. 아, 그렇게 연유가 귀하네요. 네, 연료가 근데 필요해서.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가령 한 번에 1.2톤 쓰면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10대만 쓰면 12톤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내려와서 그거 진짜 장교들이 떼먹기 딱 좋네. 뭐 한 톤 다 태우고 내려왔다 그러면 또 북한에서 좀 군인들, 그러니까 군대 나가기 가장 선호하는 데가 공군이 선호하는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공군은 우선 다른데 야외 훈련을 안 나가요. 딱 자기 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반 뭐 경보병 같은 경우는 겨울에 동기 훈련 나가서 그냥 추운 데서 자고 이런데 공군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나오는 쌀을 잘 안 떼먹어요. 네, 비행기 연료를 떼먹거든요. 연유 팔아서 돈 되니까 쌀 같은 건 좀 안 네. 다친다. 네, 쌀 다치는 거 쌀은 좀 가격이 싸니까 굳이 그냥 너넨 쌀 다 먹고 나는 연료 잘라 먹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실제 있었던 시간이 15분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한 5분 덧붙여가지고 20분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은 자기가 그건 팔아서 연료 다루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그 나눠 먹는 거죠. 연대장 잘 살겠네. 그럼. 비행장 연대장이면 정말 하늘이죠. 근데 아까 그 저번에 그 스마트폰 있었댔잖아요. 군인인데 네. 그것도 연료를 몰래 팔아가지고 산 거겠네요. 네, 뭐 연료를 실제 다루는 병종이다 보니까 네, 연료를 몰래 조절을 했다가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 사려면 연료를 어느 정도 팔아야 돼요? 휘발유 한 드럼통? 한 드럼통? 네, 한 드럼통 정도면 몇 리터예요? 그게? 한 드럼에 200리터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면 휴대폰 그냥 뭐 평균 가는 거 그런 거 살 수 있어요. 한 $250 정도 하는 거. 한 드럼통이 $250. 네. 근데 그 한꺼번에 팔지 않고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팔아서 모았던 거겠죠? 네, 뭐 그게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한 여러 회차에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료 탱커 그렇게 빼돌리면 연대장은 뭉텅 떼먹고 뭐 운전병까지 다 가면 네. 또 양은 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막 물차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근데 물차는 못 본다고. 도대체 얼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비행기 열려보니까 막 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 통제가 옛날에 그렇게 물 채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 통제가 좀 엄격해졌어요. 엄격해져서 이제는 그 밑에 물 수분 검사하는 그 장비들도 있어요. 그 장비들도 있고 가장 간단한 실내 뭐 방법으로는 그 측정하는 그 잣대에다가 시약을 발라요. 발라서 그걸 이 연료에다가 담그면 물 있는 부분은 그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너가 물을 여기다 얼마 채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면 무리는 높고 해서 이 밑에 얼마 물이 깔렸구나 딱 아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연료랑 채가다가 총살도 당하고 근데 요즘에 네. 뭐 좀 하기가 어렵겠네 그렇게 딱 들키면. 근데 여러 총살 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거기다가 손을 좀 대는 사례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 차는 그 연료 탱크 차량만 모은 거예요? 7년 동안?
보초도 좀 많이 서고. 섰고요. 네. 네, 그리고 운전도 좀 하고 뭐 정말 다양한 뭐 군대라는 게 그냥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승용차 운전 뭐 이런 것도 해요? 승용차 운전은 제가 입대해가지고 잠깐 했었고 그리고 그냥 병영 생활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비행기가 그렇게 훈련 안 한다면 7년을 공군에서 복무했잖아요. 네. 덕산 비행장에서. 그럼 비행기 추락 사고 같은 거는 자주 나요? 뭐 안 뜨니까 안 나긴 하겠지만 네, 안 뜨니까 비행기 추락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 한 7년 동안 몇 번 봤어요, 추락한 사고? 제가 군 복무하면서 한 8건 내지 9건은 되지 않을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이사단에서만. 네, 이사단에서만. 무지 떨어지네. 그럼 뭐 무서워서 어디 못 뜨겠네요? 좀 비행사들도 많이 무섭죠. 그리고 비행기를 실제 추락시키고 자기는 살잖아요. 뭐 사출 단추 버튼 눌러서 살았다고 해도 좀 많이 좀 죄책스러운 거죠. 처벌은 없어요, 그래? 어떤 뭐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자기 비행사 잘못이라면 비행사 그만두게 하고 이렇게 하죠. 하긴 뭐 미국 21 정도 뭐 떨어져 봐야 뭐 그 다 건물들인데. 근데 러시아, 북한의 미그 21이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게 있고 러시아에서 만들어 온 게 있는데 러시아에서 만들어 온 미그 21은 비행사가 사출 버튼을 눌러서 생존율이 80~90%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기종은 좀 많이 죽더라고요. 그거는. 역시 중국제가. 그 옛날에 북한에서 1990년대인가 들어서면서 길룡조를 엄청 그렇죠. 떠들었잖아요. 하늘의 네. 근데 길룡조가 실제 그때 사출 버튼을 눌렀거든요. 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바다로 들어간 게 아니고 사출 버튼을 눌렀는데 그 고도 얼마에서 눌러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게 확률이 있어요. 근데 고도가 낮은 데서 눌러서 그냥 그때 죽은 거죠. 그 몇 년 전에 김정은 어느 비행장 찾아가시고 네. 그 미국 15기인가 해가지고 여자 비행사 옆에다 끼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는데 나중에 그 비행사가 비행기 떨어져서 그 여성 비행사가 죽었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 그건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안 죽었었어요. 네. 아, 그래요? 그게 덕산 비행장에서 그 여자들이 많이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데는 이 원산 갈마 비행장이거든요. 그게 갈마 비행장 가서 사진 찍었는데 남자들은 비행기 못 타고 여자들은 보여주기 식인 거죠. 이렇게 우리도 여자 비행사 있다 이런 거. 여자들만 주구장창 비행기 태우는 거죠. 그 덕산 비행장이라면 2019년 2월이죠. 김정은이 베트남 네. 미국 대통령 만나려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갔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떠나고 7시간 뒤에 덕산 비행장에서 무슨 대형 화재가 나서 북한이 비상 걸렸다 이런 뉴스가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때 있었죠. 네, 그때 있었죠. 베트남. 네. 그 진짜 화재 났어요? 제 기억엔 그런 큰 사고가 없었어요. 뭐 비행장에 있는 사람이 화재 안 났다면 안 난 걸? 그 오버네 그러면? 네, 오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비상이 걸릴 정도면 제가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오늘 그 덕산 비행장 뭐 비행장 얘기 쭉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북한 군 나 이런 거 뭘 먹고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이거 좀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군 얘기 최근에 따끈따끈한 얘기 2년 전 얘기니까 다시 한번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